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. 오늘은 무농약으로 재배가 가능한 채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요, 곰치가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제 브로그 이웃님께서 약간 저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응시킨 게 있다고 해서 좀 사서 심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은 키로로 다 종근을 팔았는데 한 4kg인가 주문해서 이제 포기를 나눠서 심어봤는데 여기는 그 전부터 이제 하우스가 있던 곳인데 여기서 부랴부랴 삽으로 파서 일구고 심어봤더니 여기서는 잘 돼요. 그리고 이제 적응이 되니까 또 이제 하우스에 이제 마침 비닐이 벗겨져가지고 비가 오면은 뭐 비도 수분도 충분해가지고 그냥 잘 자라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좀 남아가지고 밖에다 이제 노지 밖에다 그냥 양지 쪽에다 심어봤더니 역시 양지 쪽에는 잘 안 돼요. 이렇게 이제 막 꽃대도 한 걸 제가 체정도 못했고 어떤 분은 이거를 해서 이제 소득을 꽤 고소득을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는 되는데 문제는 잎을 하나하나 따야 되니까 노동력이 없으면은 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재배하기는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한 150포기 정도 되는데 이어가지고 이제 지인들 오시면은 이거하고 돌미나리하고 해서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가는 몇 번 하고, 참고로 여기서는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잎이 억세지고 그들이 이제 서서히 막 꽃대가 올라오면서 제대로 먹기에는 좀 부적합해지더라고요. 그래도 어쨌든 이건 완전 무농약으로 풀만 뽑아주면 재배가 가능하고, 또 그늘이니까 풀도 그렇게 잘 안 나요.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뽑아주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참나물인데요. 제가 참나물이 괜찮을 것 같아서 참나물을 심어 봤었어요. 좀 그때는 좀 많이 심었었는데 제가 가뭄이 심할 때 고온 상태에 심었더니 발화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 낙심하다가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곳은 그늘이고 좀 시기에 좀 상관없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좀 심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잘 났어요. 발화가 잘 돼서 잘 났는데 문제는 제가 관리를 안 한 거죠. 저는 이제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이제 로타리를 치고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우고 심고 또 가꾸고 수확하고 가을에 또 비닐 벗기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소득도 없으면서 좀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심고 거기서 계속 베어 먹기만 하는 뭐 그런 건 없을까 해서 찾던 게 이 참나물인데 이건 천연 완전 무농약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크기도 잘 크고 뭐 저는 거름도 안 주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회사에 납품을 할 저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안 식단에서 참나물이 없으면은 납품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더군다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이 펴서 씨가 떨어지고 뭐 다시 발화가 되고 나서 아주 이쪽에 보시면 이 모자리팜처럼 이렇게 뭐 전부 이렇게 났어요.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방치해 뒀다가 어쩌다 이제 회사에 갖다 주기도 하고, 또 이제 아내 친구분들 뭐 나물 캐러 온다든가 놀러 오실 때 와서 배가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규모 있게 하면 잘 된다고 합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참나물 4kg 한 박스에 뭐 한 3만 원 이상 갔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죠. 노동력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, 어느 분은 유기농 채소를 한다고 하길래 안 된다, 유기농으로 될 게 별로 없다 그랬더니, 참나물은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은 참나물을 하우스 꽤 규모 있게 하나 봐요. 어디 팔로가 있나 보죠. 그래서 이제 팔로만 되면은 참나물도 무농약으로 정말 괜찮은 작목이에요. 그렇지만 이제 저처럼 뭐 그렇게 여기저기 팔로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
이 정도로 해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,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 한번 참나무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. 여기저기 하시면 괜찮은 작물이고 하고, 어쨌든 무농약입니다. 괜찮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어수리인데요. 어수리는 이미 그 영양 1월산이라고 하나요? 그쪽 주변에서는 재배를 많이 대단위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우리나라 그 3대 그 향 있는 나물 3대 나물이 있는데 치나물하고 참나물하고 어수리래요. 그래서 이제 뭐 그 아마 그 경기도 어느 쪽인가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종자가 꽤 비싸더라고요. 그렇지만 이거는 뭐 재배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일반 채소처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마침 그 친구네 산에 보니까 골짜기에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캐다가 좀, 시험 삼아서 뭐 한 20포기 뭐 이런 쪽으로 심어 놨었는데, 이것도 역시 뭐, 모르는 분들도 많고,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, 시험 재배이기 때문에 여기다,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가지고, 뭐, 이따가 대추밭에 좀 뭐 몇 포길래 올해 이제 이 부분이 뭐 거의 몹쓸 공간으로 있었기 때문에, 여기다가 심어서 이제 차라리 여기는 그, 그냥 일반 자생나물 관리하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수리를 일로 캐서 옮겨 본 거예요. 뭐 있는데 잘 커요. 그리고 전혀 벌레도 안 대들고, 향은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담백하고 아주 맛있는 나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한 조 윗부분하고 해서 한 50포기 정도? 근데 이제 이게 씨가 떨어져 나면은, 많이 나요. 그런데 이제 뭐 재배는 안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, 아주 이게 그 소고기하고 해서 이제 저기 그 쌈으로 싸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요. 다만 이거는 영양 그쪽에 뭐 450고지 정도 된다라던가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뭐 한 300고지 정도 되는데,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. 요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검토해 보세요. 그리고 미나리가 또 무농약으로 가능하지요. 저는 뭐 논에다가 뭐 대대적으로 재배하셔가지고 재미 보시는 분들 많고요. 어느 분들은 뭐 형제분들이 해서 아주 대단위로 해서 큰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, 뭐 팔공산 같은 데는 아주 그 유명하잖아요. 그 미나리 돌미나리 축제 해가지고 뭐 손님들 오셔가지고 그 줄을 서서 그 뭐 해서 삼겹살 구워 먹고 가시고 뭐 그런 거 방송에도 본 적이 있는데,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, 이 도랑에다 뭐를 할까 하다가, 원래 이 도랑에 그 돌미나리가 자생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한동안은 그 미나리 재배가 하고 싶어가지고, 대추밭에다가 그냥 대추밭 그 헛골 전체를 그 미나리를 심어 놓을까, 그래서 반미나리를 재배할까 하다가, 그래서 이제 이 밭에, 이 도랑에 있던 거를 캐서 대추밭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, 한 반골 심는데 한나절이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힘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지만, 어쨌든 이것도 무농약으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도랑부터, 저 밑에 그 도랑으로 해서, 좀, 전부 그 돌미나리를 심었는데, 문제는 뭐, 고만이 풀이니, 뭐 아주 그 다른 풀이 여기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 풀을 못 뽑아줘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해요.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무농약으로서, 규모 있게 하면은 괜찮은 작물이라고 생각이 돼요. 또 재배대선 제대로 해보지는 않았지만, 그것까지만 하고 했는데, 어쨌든 이것도 무농약으로 가능합니다. 참. 그 무농약으로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머위예요, 머위. 저는 원체 저희 밭에 이 머위가 흔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, 머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. 요 머위 보이시죠? 요거가 이제 이렇게 막, 여기 이 부분이 전체가 머위가 나는 부분이거든요, 여기. 그리고 저 아래 그 도랑가에 하고, 저 대추밭 구석에 그 밑에 있고, 이 중간중간 자꾸 번져나가고 있어요. 근데 그 머위를, 저희 예삼촌 같은 분들은 이 머위입을 해가지고, 뭐 삼겹살도 드시지만은 하여간
여러 가지로 많이 잎을 가지고 깨끗한 잎은 그 쌈으로 쓰시고요. 그리고 머위태를, 굉장히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물론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더러 시장에서 보면은 머위대가 뭐, 한 옹콤? 뭐, 요 정도 되는 거 한 5,000원씩 팔더라고요. 이거 뭐 심어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싹 번져주고, 잘 크고, 또 이제 변에도 1년에 신경 써서 하면 몇 번 수확할 거예요. 뭐 걸어 만져도 되고, 뭐, 잘 커요. 풀 속에서도 잘 자라고요. 머위 의외로 유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저는 아직 팔아보진 않았는데, 가끔 배에다가 팔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인데, 저는 아시는 분들이 와서 다 배가시죠. 배워드리고요. 그것도 그렇고. 참 찾아보니까 덜어 있네요. 앞으로도 더 이제 제가 유망한 거 시험은 계속 될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냉이인데요. 여기 냉이 보이시나요? 올해는 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냉이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, 냉이는 가을에도 나요. 가을에도 나고, 또 이제 다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에 해서 해동이 되고 나면 또 그때 막 나죠. 어느 해인가 이 밭에 전체가 거의 냉이였었어요. 저 위에까지 해가지고. 그래서 어느 분은 그 내외분이 하루 종일 와서 캐 가셔가지고, 육거리 시장 가서 뭐 판매도 하시고 그런다고. 그래서 캐 가시게 하고 내비두고, 뭐, 꽤 여러 팀이 드나들었었어요. 근데 이제 풀을 제대로 못 잡으면, 냉이가 못 나오더라고요. 참고로 안면도 같은 데는 노지에 가을에 냉이를 심어요. 냉이를 심어가지고 그냥 이제 씨를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제 계속, 봄부터 계속 캐서 이렇게 해서 제법 큰 소득을 올리시더라고요. 근데 뭐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, 그냥 참고로 그냥 무농약이 가능하다는 거, 또 재배하는 분이 있다는 거, 그런 정도만 아시고, 냉이는 아마 큰 저기는 없을 거예요. 아마 이 밭도 한 8월 하순이나 9월 초쯤에 로타리 쳐주고 나면은 뭐 냉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뭐 로타리 칠 수 없는 상황이죠. 파이프가 막 그냥 덕이 덜어 있고 그래가지고. 제초제라서 풀을 싹 죽여도 나요.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좀 꺼림직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고. 또 달래가 무농약으로 가능하지요. 달래요. 달래가 재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래도 가격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자생으로 나는 거를 계속 파는 거는 뭐 상당히 어렵고요. 재배를 해서 보니까 가격이 뭐 키로에 뭐 한 15,000원, 그리고 가격이 좋을 때는 뭐 키로에 한 25,000원 정도도 가더라고요. 회사에서 덜어 써서 사다가 납품도 해보고 했는데, 괜찮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저는 여기 운이 좋게 달래가 사방 대추밭까지 뭐 해서 많이 나요. 저 위에 산에는 산달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달래만 캐러 이제 이렇게 막 쏘다니는 분들도 계시던데, 저는 뭐 거기서 이쪽으로 저기가 됐는지 뭐 꽤 많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캐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, 재배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고, 그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재배하는 것보다는 자생이니까 향은 훨씬 더 좋죠. 달래도 의외로 여기저기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전에 한동안 76년도인가, 그때 이제 시골에서 잠시 농사 질 때, 돼지 꿈을 꾸고서, 그 다음날 눈에 딱 띈 게 달래라. 달래 재배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가, 뭐, 그래서 이제 한동안 밭둑이나 어디든 달래만 보이면 캐다 집에 심어 놨었는데, 밤 밑에 심어 놨는데, 뭐, 석회를 좀 뿌려놓고 심었었나는데, 향이 없어가지고, 포기했었죠.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착안해가지고 하시면은, 달래도 의외로 괜찮은 작물일 겁니다. 그리고, 채소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,
민들레 있죠, 민들레. 뭐, 그건 뭐, 재배하지 않아도 뭐, 어디 가면 대단하잖아요. 제 대추밭이 그렇습니다. 처음에 이쪽 사과밭에 그 하얀 민들레가 좀 나길래, 그거를 저쪽 저희 그 대추밭 뚝에다 이렇게 좀 뿌려놨었어요. 그랬더니 번지기 시작하는데, 이 대추밭이 하얗더라고요.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리고 이제 그게 홀씨가 날아가도 여기저기 번식을 하는데, 진짜 때때로 그걸 캐서 좀 어떻게 활용하고 싶더라고요. 팔고도 싶고.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번지고만 있는데, 어떤 분이 뭐 하얀 민들레 재배하고 싶다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뭐 한나절을 캐가시기도 했는데, 그래도 또 있어요. 엄청납니다.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노란 민들레로 막 바뀌어 가더라고요. 지금은 뭐 거의 노란 민들레 반, 흰 민들레 반 이 정도 되는데, 토종이 그 흰 민들레라고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노란 민들레는 외래종이라고 하고, 근데 이제 그 흰 민들레가 자꾸 노랗게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노란 민들레 중에도 꽃받침이 위로 쓴 것은, 토종이라고 인정한답니다. 그래서 내년 봄에는 민들레도 좀 한번 캐서 뭐 먹어도 보고, 또 뭐 어디 청나무 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. 근데 아마 그건 잎하고 뿌리기 때문에 청으로 담기는 아마 그 청이 얼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, 뭐 아내가 어디서 듣고서 그 뭐 하얀 민들레 재배해서 재미 보는 사람 많다는데 당신 대추밭에 그 하얀 민들레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제가 이제 경험한 것만 말씀드려 봤어요. 근데 이거 이외에도 무농약으로 가능한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. 취나물 종류는 가능할 거고요. 저는 원추리도 심어 봤었는데 원추리는 진딧물이 엄청 대들어요. 그렇지만 하우스에서 어떻게 하면서 원추리 재배 단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관심만 가지고 보면은 다 유기농 무농약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, 아마 어떤 유망한 작물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. 이미 하고들 계실 거고요.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